정말 적금 깨시게요. 코로나가 몰고 온 경기 불황의 늪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가게도 기업도 모두 빚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즘 5테이프를 받고 말았으니 카드 대출 가지고 막 끄고 있어요. 지금. 기업도 못하고 그냥 가져오는 물건도 있었어요. 그게 한 달 사이에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물건이 나가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아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예금 적금 부분도 했고요. 지금 거의 13조 원 가까이 지금 가계 대출, 가계에서 지금 본인들이 예금 적금을 깨고 있더라고요. 가게가 어려워지면 처음에 이제 대출을 받고 좀 더 어려워지면 예금 적금을 깹니다. 예. 그리고 좀 더 어려워지면 이제 보험까지 깨게 됩니다. 보험은 깨면 사실 원금도 다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 대출도 들지만 예적금 깨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심지어는 이제 보험까지 깨는 사례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게가 그 정도로 어렵구나. 이런 지금 진단을 하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유보금이 상당히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른바 이제 코로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실물과 금융에서 한꺼번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업에서 지금 일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정대 국장, 기업 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서요. 지금 사실 통계 집계 이후에 역대 최대치로 기업이 지금 대출을 좀 끌어다 쓰는 실정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피해하면 이제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월 말 현재 이제 전체 기업 대출 잔액이 901조 4천억 원인데요. 무려 한 달 만에 18조 7천억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저기 보면 지금 화면에 보면은요, 그냥 중소기업만 늘은 게 아니에요. 대기업조차도 10조 6,809억 원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 사태는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지금 현재 아주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통계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금 적금도 깨고 그리고 대출도 조금 다소 무리할 정도로 지금 끌어다 쓰는 게 지금 가게와 기업의 현실인데요. 실제로 당장 시급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소상공인일 겁니다. 급한 불은 빨리 끄게 해야 될 텐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끝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고 더 이상 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경제는 몸의 순환과 똑같은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충격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수술비 그렇게 많이 드냐.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김태현 변호사님. 일주일 전에 분명히 4인 가족 소득하위 70% 4인 100만 원. 그러다가 함께한 대표가 주말 사이 1인당 50만 원 얘기했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1인당 100만 원 얘기했어요. 아니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게 글쎄 곡간이 좀 남아날지 모르겠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골든타임 다 지나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골든타임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저연 재원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인 가족 100만 원 70% 준다고 했을 때도 사실 기획재정부는 좀 반대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문제를 들어서. 물론 이재명 지사나 일부 정치권의 얘기들 지금은 재정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들은 부터 끄고 봐야 된다는 얘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불은 요만큼이면 한 동이면 불 수 있는 거를 무슨 몇 동이씩 갖다 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주는 것도 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을 그 이후에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됐을 때 들어가야 될 어떤 재정과 실탄을 생각하면 나중에 급할 조금 때요. 롱텀을 놓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100조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얼마 쓰고 더 큰 위기를 위해서 조금 참아놓고 남겨놓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돈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더 급할 때, 정말 더 어려워질 때,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봐도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입에서 입으로 불어나고 있고 4인 가족 그럼 400만 원 꼴이 되는 건데 빨리 논의를 끝내고 좀 더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신속성이 핵심인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 건데 제가 또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런 합의도 없이 서로 그냥 정치적인 발언만 하게 되는 건데요.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동년 대비해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7만 명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시장은 완전히 하락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는 38.1%입니다. 근데 정부랑 가계 기업을 포함하면 부채 비율이 258%로 늘어나요. 전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정부가 좀 풀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큰 틀의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기업 문제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골병 들고 있다는 게 수치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한 번 뉴스탑10이 준비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